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편하게 좀 방송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간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참, 어제 증시, 요즘 참 증시 재미없죠? 저도 재미없어요. 이게 증시는 올랐어요. 자,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대략 1%대 전반적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시작이 나왔지만, 사실 어제 막 그렇다하게 막 굳이 어제뿐만이 아니라 요즘 막 뭐 그렇다 하게 막 수익 났어 요즘 막 수익 보고 있어 이런 거 없죠. 재미없어요 요즘 이렇게 박스권 가둬놓은 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자, 9월 달 패드워치 기준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99%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고용 지표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이제 금리 인하 한다는 거예요. 9월에. 중요한 건 10월이에요. 자, 10월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냐 안 하냐의 확률이 8월 26일에 41%에서 지금 어제 51%, 그리고 지금 5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인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인제 10월에 금리 인하 또 할 수 있을까? 12월에 또 할 수 있을까? 근데 12월에 할 거면은 비컷 한번 해야지. 시장은 이걸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점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지금 셀과 바이 신호가 바닥에서 나오면서, 자, 어쩌다 보니까 또 3거래일 연속 상승 출현하면서 뚫어내고 있죠. 네. 또 전고점 구간 뚫어내고 있는데, 자, 결국 위아래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이게 방향성 열어줬다고 해서 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방향성 열렸다고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시장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난주 대비해서 10%, 15% 이상 올라갔으면은 사실 그러겠죠. 뭐야, 그러면은 증시가 올라야지. 이때 기점인데 왜 증시는 V자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라고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증시가 박스권 가둬놓고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 다 털어먹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기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게 어디냐, 20일선 탔기 때문에 추세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단기적으로는.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상승 추세를 단기적으로는 다시 탔고요. 이거 언제냐면은 5월부터 진행된 상승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하락도 시원하게 주지 않고 상승도 시원하게 주지 않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3거래일 올랐다고 해서 우리 계좌가 10%, 20% 풍족하게 올랐냐? 아니죠. 증시 재미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자, 선물지수 기준에서 아직 추세 상단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도 전고점에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패턴이 상승 기준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결국 오늘 맞고 밀린다면은, 그리고 이 추세 하단에 밀려버린다면은 밑으로 빠지는구나. 결국 상승 추세 돌파 못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고, 들어 올려도 결국 전고점 맞고 밀리면서 이탈해 버리면은 이거 결국 더블탑 패턴 나오고 밀리는구나. 결국 밀리는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상승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 고가 24,700포인트, 그리고 자 24,150포인트, 이 두 구간을 뚫어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빅스는 직전에 좀 튀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네, 공포지수. 그래서 자, 빅스를 매수하려면 여기 빨간 선 그어놨잖아요. 이 빨간 선을 돌파할 때 빅스를 좀 매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그거 만들어 놔야겠다. 그래서 자, 신호는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돌파가 나올 때 우리가 유빅스를 한번 좀 바라보자라고 볼 수 있죠. 자, 반대로 유빅스 기준에서는 현재 단기 G라인을 만들어 가고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빅스가 단기적으로 이 하락세기형으로 끝나고 나서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박스권 횡보 나오면서 추세도를 뚫어주고 박스 상단 뚫어주면은 이후로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자, 유빅스 한번 지켜보자라고 볼 수 있고요. 자, 2년물 국채금리는 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8월 달부터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채금리랑 증시가 따라간다고 하면 이미 증시도 신고가를 갔었어야 했다. 엔비디아가 지금 171불대에 붙어 있어요. 자, 이 171불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된 비각 추세, 비각 추세. 자, 이렇게 상승 긋고 여길 똑같이 하나 더 그은 비각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를 직전에 이탈하지 않고 또 반등이 출현했었고, 네, 그러면은 직전에 또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출현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G라인으로 형성할 수 있을지, 사실 이렇게 캔들 밑으로 아래에 밀리면 그냥 한 번 정도는 166불 때까지 밀어주고 나서 올라가는 게 정석적인 패턴인데, 참 이 오지 않는다는 게 참 대단하긴 해요. 뭐 166불 한번 찍긴 했죠,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 구간 찍을 때 자 이렇게 V자 반등 나오면서 대략 170불 때, 172불 때 반등 정도는 보고 있었고, 175불에서 180불까지도 좀 올라가는 반등은 엔비디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국 이 반등이 나온다고 한들 뚫고 막 주구장창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상승 제한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자, 이 빨간색 추세를 이탈하고 나면은 추세 되돌림 파동 출현하고 나서 한 번 더 밀어내는 것이 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엔비디아 166불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하셔도 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멤버십 통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매수해 놨죠. 네. 속수 같은 경우도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바닥을 좀 지지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현재 자 밑골이 지금 자 어느 정도 상승 올라올 때마다 계속 캔들 패턴 보이죠. 도지 캔들 나오고 영망치형 캔들 나오면서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밀 때 확 밀려야 되는데 또 밑에서도 도지 캔들, 망치 캔들 나오면서 이 하방도 막아내고 있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매도 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고, 밑으로 빠지면 매수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건데, 직전처럼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해석하냐? 자, 지금 이 올리는 매수세는 개인일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50에선 돌파 못하고 있는 엔비디아랑 동일하게 이런 거 별로죠. 네, 추세 입장에서는 50에서는 뚫어놓고 뭐 지지를 받든 해야 돼요. 자, 엔비디아도 현재 좀 그렇고요. 네, 약세 패턴 네, 둘 다 좀 존재하고는 있어요. 네. 네, 어제 캔들 같은 경우가 전날 음봉을 덮은 상승이 출현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하루 더 봐야 되는데, 오늘 그런다고 해서 여기 이렇게 채우고 시작하느냐? 아니면은 또 여기서 어이구 또 여기서 캔들 이러고 마감하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구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속슬 그래서 자 지란 23불, 23.5불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좀 그냥 속슬 들고 계시는 것들 혹시 계시다면은 비중 과학 축소하시고 20불 밑에서 18불에서 20불대 사이에서 속세를 매수한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속세 같은 경우가 별로 손익비가 좋지 않은 게, 지금 30불까지 올릴까? 속세도 25불, 26불, 27불 돌파하면 한번 보시죠. 이거 28불 돌파 나와야 31불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28불을 여기 이 하단 28불대 돌파가 나오면은, 자 직전에 돌파 못했던 구간들이잖아요, 속술 기준에서.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은 무난하게 31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남아 있어요. 대신에 좀 저항들이 많죠. 이 저항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도 우리가 봐야 돼요. 숙스 같은 기준에서는 자 계속 치고 올라줘야 되는 구간을 치고 올리지 못하고 있다까지만 보시면 되고, 이거 치고 올리려면은 결국 7.8불 때는 돌파가 좀 나와줘야 되는, 시원하게 8불에서 7.8불 이 구간은 좀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안 나와 안 나와. 자 반대로 밀리더라도 또 지금 여기 7.1불대 지지 받으면은, 자 이미 이평선들이 이렇게 5일선, 10일선, 20일선, 50일선 이러면서 이게 조금 더 횡보가 나오면은 결국 이평선이 집중되고 정비열로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평선 정비열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자 어느 구간 딱 지지받는 구간 7.1불, 6.5불 이 둘 중 하나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 패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횡보만 나와도 이평선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구간이죠. 어라 이거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네. AMD 같은 경우는 자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이 빅각 추세 아니죠. 하락 추세 내에서 계속해서 도지 캔들, 그리고 고점 망치, 영망치 캔들, 윗꼬리 길게 달리는 캔들들 계속 나오면서 올려야 되는데 매도 나오고 올려야 되는데 매도 나와요. AMD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170불까지 결국 튀고 올라가도 네, 결국 제가 기다리는 타점은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벨 테크놀로지스 직전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과하게 쏟았죠. 이 구간 지금 사실 아쉬워요. 이게 시장이 좋은 시장이고 실제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시장이라면은 우리 예전의 시장들은 어땠어요? 자, 이렇게 하락이 출현해도 개파락에도 사실 갭 메꿨다. 이렇게 많이들 패턴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갭을 메꾸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많아요. 얘도 그렇고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팔란티어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일본 기준에서 21선, 51선 데드 크로스 출현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마벨 같은 경우가 지금 뭐냐, 자 구름대, 우리가 구름대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이 구름대가 역배열되면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황색 구름대가 이 갈색 구름대 위에 있어줘야지 '아 이거 위로 올라가는 추세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황색 구름대가 갈색 구름대 안에 들어와 있거나 주황색 구름대가 갈색 구름대 아래에 있으면은 이 악세 패턴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뚫어내고 있는 구간이긴 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주황색 구름대가 갈색 구름대를 위로 뚫어내는 향후에, 왜냐면 이 구름대는 선행하기 때문에 뚫어낼 때 '이거 뚫었다. 향후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았겠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 나오면은 멤버십 통해서 이거 마벨은 좀 매수 타점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마벨은 이 50불에서 55불 일단 지지받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도 사실 G라인 구간으로는 좋은 매수 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벨 혹시 '나 과하게 떨어져서 매수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60불 때부터 50불 때까지 지금 쭉 깔아가시면서 60불, 55불, 50불 매수하시면 돼요. 왜 50불 이탈하기 어려운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이어졌던, 2020년부터 이어졌던 이 상승 추세 B값 하단이야, 하단. 여기 깨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냥 횡보 나가고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구름대 뭐라고 했죠? 자, 구름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횡보하는 구간. 결국 구름대가 역으로 들어가면은 약세 패턴, 구름대가 정비례로 나오면은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얘기했죠. 자, 구름대가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서 위로 상승 추세 전환되면서 위로 치고 올라갔던 직전 패턴을 보시면서, 자 지금 보면은 인자 여기는 구름대가 위로 바뀌고 있어요. 이거 위로 올려야 된다라는 구간이기도 하죠. 진짜 별의별 기술적 분석을 다 가지고 와요 요즘. 왜냐면은 그냥 추세 박스로는 도저히 이제 장이 안 가고 안 움직이니까 플러스 알파로 캔들 분석 가져오고 패턴 분석 가져오고 이 구름대 분석 가져오고 그냥 할 수 있는 분석이랑 분석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하나의 확률이라도 상승이냐 하락이냐 보고 그쪽으로 더 우리가 베팅을 해야죠. 차트는 확률 싸움이라 어떤 확률을 더 크게 보냐에 따라 달라요. 자, 아직 자, 테슬라 330불, 325불 지지를 받고 있어요. 여기 지지 받으면은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가야죠. 그럼 이 삼각세기형 단기적으로 만들어주고 상단에서 치고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기간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 FOMC 하고 나서 들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지금 대략 이 기간에 좀 올릴 것 같은데 9월 17일에서 10월, 9월 말 정도까지 보이는 기간적인 구간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이거 CPI고 뭐고 상관없이 나중에 뒤에서 올리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딸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딸아이가 오늘 집에서 쉬어서 머리가 아파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딸아이가 집에 쉬는데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울고 있네요.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아플 땐 키즈 카페도 갈 수가 없어서 죄송해. 그래서 네, 빨리 끝나고 가서 좀 봐야겠네요. 마이멜로디 인형이 없어졌다고 울고 있네요. 엊그제 사줬는데. 네, 여하튼 좀 빠르게 좀 진행드리면은 아까 침 안내드렸던 것처럼 자, 코인베이스나 팔란티어처럼 지금 이렇게 갭을 못 메꾸고 있다는 거예요. 자, 코인베이스 치고 올라가려면은 결국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들이 신고가에 가야 돼요. 나스닥도 신고가 가야 되고. 재미없는 구간 아직 진입 중이고 최소한 이 종목이 310불이나 320불을 돌파해줘야 어떤 패턴이 나와요. G라인 잘 잡고 있는 건 좋지만, 자 G라인 잘 잡아도 21선 아래 약세 패턴인 거는 좋지 않아요. G라인을 잡고 있지만 언제든 이탈하면은 밑으로 와장창 깨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MSTR. MSTR 같은 경우가 추세 하단을 이탈하면서 약세 패턴 진입하고 있고 어제 이 아래 꼬리를 좀 잡아먹는 도지 캔들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연히 이렇게
전날 이 위에서 인제 이렇게 양봉이 나와줘야지 V자 반등 나오겠다. 그러면서 이 단기적으로 확 나오는 하락 추세이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지라인 하단 이 구간 결국 어디요? 335불 이 구간 오늘 뚫어내 줘야지 다시 한 번 더 이 상승 추세 전환된다라는 건데 근데 보시면은 이미 일본 기준에서 본인이 지지받았어야 되는 구름대 1 차, 2차 모두 이탈하고 내려왔어요. 패턴이 나쁘다는 것. 자, 구름대 모두 1 차, 2차 이탈했을 때 와장창 무너졌던 과거 패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지금 구간에서 들어오지 못하면은 결국 280 불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MSTR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MSTR 같은 경우로 315 불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가 MSTZ 같은 경우도 매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MSTZ 몇 불에 매수하나요? 라고 하면은 자, MSTZ 지금 구간에서 자, 전날 보시면은 볼펜 상단 탁 돌파하지 못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 이평선 딱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리는 이 그림. 이거 5.7불 돌파 나오면은 그때 잡아요. 이거 5.7불만 돌파 나오면은 매수하시고 5.7불 돌파하고 매수해도 대략 15%대 수익은 나올 수 있다. 더 나올 수도 있고요. 1차 목표가가 15%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 자, 아이온큐 지금 지속적으로 이거 보고 있어요. 깃발령 패턴. 어제 지금 이 추세 상단도 돌파하지 못했어. 반장하겠네. 이게 무엇이냐. 이익을 돌파를 해 줘야 깃발령 추세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4 시간봉 기준에서 지금 계속해서 구름대 모여 있잖아요. 일본 기준에서는 지금 구름대 위에 탔고 지금 이거 올려줘야 되는 마지막 숙제예요 여기. 거래량이 너무 안 들어와서 문제고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치어 올라가 줘야 되는 숙제밖에 없다. 아이온큐 마지막 숙제 마지막. 패턴도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상승할 수 있는 확률도 사라지고 보시면은 지금 향후에 지금 구름대 지금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자, 구름대가 먼저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은 당시 캔들이 여기 지지를 받더라도 결국 후에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위험한 그림이죠. 그 위험한 그림.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렇기 때문에 돌파가 나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참 쉽지 않다. 이거 아직 깃발령 캔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43불, 44불, 48불, 46불 진짜 당황스러워서 말도 안 나온다. 44불, 46불 이 돌파 나오면은 그냥 58불인데 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테슬라처럼 '금리나 되고 나서 올릴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여기서 박스권 가다 놓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 지금 상승 올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게 50일선 아래 하회하고 있는 모습 나오면서 이거 팔란티어도 161불대는 돌파가 나와줘야 이 170불대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 캔들이에요. 네, 이거 결국 밀리면 130, 120불대에서 다시 잡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150불대에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 밑으로 빠지니까 우리가 그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추세 전에 그어 놨던 거 다 어디 갔지? 결국 팔란티어도 단기 상승 추세는 이탈한 상황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추세 그으면은 단기 상승 추세는 이탈한 상황에서 행보하고 있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랑 분석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를 한 번 더 볼까요? 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어제 40불 이탈하면서 결국 비중 축소했죠. 매도했어요, 매도. 네. 왜냐면은 자,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대는 도달을 했고 그 뒤로 더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면은 이거 매도 쳐야죠. 장대 음봉 쏟아지는데. 거래량 음봉으로 쏟아지고 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뭐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33불 때 지 받아주나 하면은 한번 솔깃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33불 지지하지 못하면은 이 종목은 25불에서 15불 사이에서 재매수하면 되면 이 패턴에서 근데 아마 한 25불대에서 재매수하면 딱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구간인 거죠. 자, 리졸브 같은 경우가 전날 하루 더 올라갔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이 4.4불 뚫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볼펜 상단 타고 올라가는 엄청난 강세 패턴 나오고 있어요. 재료가 있나? 실적 발표가 좋을 건가? 실적 발표 기대감이 오르나? 이거 실적 발표하겠다라는 기사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4.4불이 지금 피보나치 기준으로 1.618 구간이자 본인이 올려야 되는 추세 상단 구간 이거 돌파 나와줘야지 한 번 더 5불까지 간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